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축구 리그도 있네요. 정규 시즌 1위를 해도 우승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바로 MLS, 메이저리그 사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가 이적한 그 리그 말입니다. 거기다 2025년 8월 손흥민까지 합류했다는 바로 그 리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MLS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아주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참 이상한 리그도 있네 라고 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축구는 리그전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얻은 팀이 우승자가 되잖아요. 프리미어리그든 라리가든 분데스리가든 말이죠. 손흥민이 10년간 뛰었던 토트넘도 EPL에서 그런 방식으로 경쟁했고요. 그런데 MLS는 다릅니다. 정규 시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은 서포터스 실드라는 트로피만 받아요. 진짜 리그 챔피언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진짜 미국다운 방식이죠? 더 재미있는 건 MLS가 지금처럼 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1996년 MLS 창설 당시의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보면 정말 웃긴데요. 그때는 축구를 미국화하려고 정말 기상천외한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어요. 90분에서 0분까지 카운트다운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무승부로 끝나면 우리가 아는 승부차기가 아니라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달려가서 골을 넣는 슈트아웃이라는 걸 했어요. 이건 아이스하키에서 따온 방식이에요. 당시 MLS 관계자들은 미국 팬들이 무승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반드시 승부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독특한 규칙들이 있어서인지 MLS는 초기에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창설 첫 5년간 약 2억 5천만 달러를 잃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2004년까지는 총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났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MLS는 망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실제로 몇몇 팀들은 사라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MLS를 보세요. 2024년 기준으로 MLS 관중 수가 1140만 명을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가 하면 전 세계에서 프리미어리그 다음으로 많은 관중이 몰린 리그가 됐어요. 분데스리가, 라리가, 세리에어를 모두 제쳤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리오넬 메시가 있어요. 2023년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한 이후로 MLS는 완전히 다른 리그가 됐어요. 메시가 출전하는 경기는 평균 6만 명 이상이 몰려요. 그런데 2025년 8월 또 다른 메가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었던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거예요. 손흥민의 LAFC 이적료가 2,650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369억 원인데 이게 MLS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이에요. 그전 기록이 2,200만 달러였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은 거죠. 메시는 자유이적이었지만 손흥민은 이적료까지 지불하면서 영입한 거예요. MLS의 흥미로운 점은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다른 나라 리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거든요. 먼저 승강제가 없어요.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2부 리그로 떨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새로운 팀이 들어오려면 돈을 내야 해요. 현재는 5억 달러를 내야 해요.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정도 되네요. 2013년에는 1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5배가 올랐어요. 이게 MLS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리고 2025년에는 샌디에이고 FC가 새로 합류해서 총 30개 팀이 됩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셀러리캡 시스템이에요. 각 팀이 선수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봉의 상한선이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팀당 595만 달러예요. 그런데 여기에 GAM, TAM, DP 같은 복잡한 규칙들이 있어요. DP는 데지그네이티드 플레이어의 줄임말인데요. 한 팀당 3명까지는 셀러리캡을 초과해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어요. 메시도 바로 이 DP 규칙으로 영입된 거고 손흥민도 마찬가지예요. 이 규칙이 없었다면 두 선수의 MLS 이적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손흥민의 정확한 연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르히오 부스케츠의 870만 달러보다 높다고들 해요. 그래서 메시 다음으로 MLS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서 전세계 축구계가 놀라고 있는 건 손흥민 효과예요. LAFC 구단 발표에 따르면 손흥민 영입 발표 이후 구단 SNS 팔로워가 2배 이상 늘어났대요. 그리고 언론 보도량은 289% 증가, 구단 관련 콘텐츠는 594%나 증가해서 약 339억 8천만 뷰를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하면 가레스 베일을 영입했을 때의 5배 이상의 효과라고 해요. 손흥민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스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2025년 MLS 이적 시장 총 투자액이 3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작년 1억 8,800만 달러에서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는 거죠. 옵타라는 축구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발표한 리그 강도 지수에서 MLS가 세계 9위를 기록했어요. 2년 전만 해도 31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2025년에는 피파 클럽 월드컵에 MLS에서 두 팀이 참가해요. 인터 마이애미와 시애틀 사운더스가 세계 최고 클럽들과 경쟁하게 되는 거죠. 만약 손흥민의 LAFC가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내년에는 LAFC도 클럽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벌써 LAFC의 데뷔 몇 경기에서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팀 동료들이 손흥민의 프로의식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동료는 일반적인 DP 선수들은 본인이 준비가 되면 뛰겠다며 출전을 미루는 반면 손흥민은 비자가 발급되자마자 4시간 거리의 원정길에 동행했다며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료는 손흥민이 이적 후 뛴 3경기 모두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며 매우 깊은 찬사를 보냈어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클래스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관심사는 메시와 손흥민이 함께 뛰는 MLS의 미래예요. 현재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와 단연 계약 연장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손흥민도 2+1+1년 계약으로 최대 2029년까지 LAFC에서 뛸 수 있어요. 만약 두 선수가 모두 MLS에 계속 머물러준다면 MLS는 정말 세계 최고 리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메시라는 축구의 신과 손흥민이라는 EPL의 레전드가 함께하는 리그.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솔직히 메시와 손흥민이 없는 MLS를 상상하기 어려워져요. 두 선수가 이렇게까지 리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축구의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진화의 과정에서 MLS가 이제 세계적인 리그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은퇴한 선수들이 돈 벌러 가는 리그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손흥민처럼 여전히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선수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선택하는 리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젊고 실력 있는 선수들도 MLS로 오고 있고요. MLS가 이제 단순한 은퇴 리그가 아니라 하나의 경쟁력 있는 축구 시장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천지개벽인 게 1996년 카운트다운 시계와 이상한 슈트아웃으로 시작했던 리그가 2025년에는 메시와 손흥민이 뛰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중이 몰리는 리그가 됐으니까요. 특히 손흥민의 MLS 이적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MLS에서 메가스타 대우를 받는 선수가 된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주로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이 MLS의 스타였는데 이제는 아시아도 MLS에서 중요한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손흥민의 성공이 다른 아시아 선수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MLS를 선택할 수도 있고 MLS도 아시아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이런 MLS의 변화를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MLS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MLS가 완벽한 리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장을 보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특히 메시와 손흥민이 계속 머물러준다면 MLS는 정말 세계 최고 리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흥민 팬으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플 TV로만 중계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경기를 보려면 애플 TV 시즌 패스를 구독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MLS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손흥민은 LAFC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